네, 자 이렇게 했고, 자 진도 다시 나갈 건데 이거는 자 좀 전에 2차 방정식의 근각계절 관계는 줍니다.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했지? 뭐와 뭐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 성우가 우리는 무슨 개념을 공부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개념편이라 그냥 근과 계수 관계 그냥 쓰는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응용심화로 가게 되면 문장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계수가 미지수로 막 나와 있고, 그리고 조건이 두 근의 합이나 곱 조건이 들어있다, 또는 그냥 두 근의 조건이 들어있다. 그럼 그때도 근과 계수 관계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과 계수 관계나 일단 개념은 두 근의 합과 곱을 빨리 구하기 위한 개념인데, 문제 풀 때 2차 방정식의 계수가 미지수고 근의 조건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때도 근과 계수는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야. 자, 그렇고 지금 이제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근과 계수 관계 또 이제 쓰는 건데 유형이야. 자, 우리가 요거 맞춤사랑 상품, 두 수의 합과 합을 통해서 차를 찾거나 역으로 찾을 때 사용되는 방정식이 있다고 했어. 아는 사람. 합 조건을 통해서 차 조건을 찾거나 그 역으로 찾을 때 사용되는 방정식. 뭐야? 방정식 말하는 말하는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아닌데? 서지 뭐야? 저희랑 더하기 4AB.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쓰이지만 고등학교 내내 계속 쓰일 거다. 그래서 합 조건을 통해서 차를 찾거나 역으로 찾을 때는 두 수의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 플러스 4배의 곱,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뭐 문제 내 만들어 볼게. 자, 다음 중 두 수의 합이 2루트 3이고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두 수의 합을 찾으래. 그러면 합 조건을 통해서 차 조건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네.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두 수의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 플러스 4배의 곱을 꺼내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공식 그대로 써보면 합이 2루트 3이니까 여기다 2루트 3 써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써줘. 요거 계산하면 12,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항하면 16. 그래서 A-B의 제곱이 16과 같으니까 A-B의 제곱이 16과 같으니까 우리가 제곱근풀이라고 해서 x제곱은 3일 때 x는 풀마 루트 3 이렇게 썼잖아. 마찬가지로 A-B는 풀마 4 이렇게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문제 속에서 단 이게 잘못 썼네. 이거 차라고 써야지. 단 A-B가 양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조건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참고해서 88페이지에 308번. 자, 이거 먼저 맞히는 상품. 88페이지에 308. 아니. 정답. 자, 범석이가 맞췄어.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 플러스 4배고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 플러스 4배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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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줄게. 근각계수의 관계란 두 근의 합과 곱을 빨리 구하는 개념이라고 했고, 근각계수 관계 써서 적었어요. 정답. 정답. 정답.
자, 안 나온 사람들 여기 볼게. 자, 다음 2차 방정식 조건을 가지고 두 분의 차의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쇄관계를 쓰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고, 두 분의 곱은 2분의 6 해서 3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합 조건을 통해서 차 조건을 찾을 때 공식이 두 수의 합의 제곱은 두 수의 차의 제곱 플러스 4배의 곱 이것으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규민아 따라오니? 그러면 현재 합이 5니까 얘는 25 이렇게 써주면 돼. 두 수의 차의 제곱은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미지수로 두고 두 수의 곱이 3이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13이요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챙겨놓자. 근과 계쇄 관계는 주로 문제풀이의 단서는 근과 계쇄 관계를 써서 두 수의 합과 곱부터 찾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합과 곱부터 찾아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과 계쇄 관계 하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어. 근데 문장 속에서 근의 조건이 들어있어. 그럼 무조건 근과 계쇄 관계 써야 돼. 2차 방정식 조건에서 근 조건이 들어있어. 근과 계쇄 관계. 자, 다 된 거 같고 여기 또 칠판 볼게. 자, 우리가 A와 B라는 두 수가 있을 때, A와 B라는 두 수가 있을 때, 두 수의 합의 세제곱은, 이거 잘못했다. 두 수의 세제곱의 합은 두 수의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합 변형 공식을 고등학교 때부터 쓴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하나가 A, 하나가 마이너스 B라고 하면은 하나가 A, 하나가 마이너스 B라고 하면은 똑같이 두 수의 세제곱의 합은 마이너스 B가 3번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제곱의 합은 두 수의 합의 제곱,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인데 A와 마이너스 B 곱은 마이너스 A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요 곱셈 공식 변형 참고해서 312번 풀어볼게요. 가위바위보. 뭐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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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성욱이가 먼저 맞힌 거지? 어. 마이너스 4. 아닌데? 정답. 아닌데? 정답. 정답. 아닌데? 정답. 자, 아직 안 나온 사람 여기 한번 볼게.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과 계쇄 관계를 써서 세제곱하고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저기 하이는 얼마지?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x 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니까 2. 두 수의 두 근의 곱은 얼마지? 이렇게 준다 이거. 그럼 우리는 이 합과 곱 조건을 통해서 이 세제곱의 합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세제곱의 합에 대한 정리는 지금 이렇게 써 있지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두 수의 합이 2니까 여기다 2 써줘.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두
두 수의 합이 2니까 여기. 따라서 8 플러스 6이니까 14요. 되지. 자, 그 다음은 자, 우리 91페이지에 320번 풀어볼게요. 정답. 아니지? 범석이가 맞았어. 정답.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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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니지? 정답. 정답. 아닌데? 자, 틀린 사람들 여기 한번 같이 볼게. 자, 켤레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다음 중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 하면 실수다 이랬어. 그러면 z가 a 플러스 bi인데 z바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두 복소수의 합은 2a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복소수의 곱은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수의 합은 실수로 나오는 거고, 이 a와 b가 실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도 실수. 자, 돌파해보면 1번 실수이다. 맞지? 두 켤레 복소의 합은 실수. 그러니까 2번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으면 실수다라고 했어. 이것도 맞아. 왜 맞냐? 자, z가 3이라고 하면 z바도 3. z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z바도 마이너스 4. 그래서 켤레 복소수란 이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주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0i 마이너스 0i. 그래서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 곱이 1이면 z제곱은 1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두 복소수의 곱이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뭐 z가 1이라고 할 때도 z바가 1이니까 z바가 1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고. 다른 경우가 뭐냐면 z가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i. 그러면 z바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 나오겠지. 그러면 실수부의 제곱하면 2분의 1, 허수부의 제곱도 2분의 1. 여기 더하면 1 이렇게 나온다. 됐지. 자, 그래서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이거 발레를 이따가 필기를 잘 해놓고 이거를 동그라미 3번 발레. 자, 그 다음 4번 복소수의 곱이 0이 된다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z와 z바는 실수다. 실수가 써있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이렇게. 자, 필기해놓고 검소가 조합 배웠어? 조합. 수녀 다음 단어. 아직 단식은 안 배웠지? 그런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너 책, 너 지금 김영훈 쌤 담임 아니잖아. 김영은 쌤 맞아요. 아, 맞아? 뭐 써, 책? 그 개념 해결의 어지랑 풍산자랑 아, 그렇게 써. 너 그럼 진도 지금 어디 나와? 순열까지. 아, 수녀까지? 연재야, 담임 맞게. 반이 서로 다르네.
자, 다 썼지? 자, 우리 또 칠판 여기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복소수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자, 321번 풀어볼게. 321. 요거 풀고 나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2차 함수 개념 풀로 한번 듣고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 정답. 성우가 맞고. 정답. 그러면 너희 반에 수연이도 같이 있어? 네. 또 누구 있어? 수연이랑 너랑 현태랑 현태. 현태랑 누구? 그건 아, 그렇게 4명이 갔구나. 정답. 서진이는 지금 공수일 진도 어디 나가? 아, 이제 무슨 나가? 잘 풀었네. 321. 나이 나왔어? 정답. 은찬이는? 정답. 수혜는? 푸는 중이야? 용훈이는? 알았어, 1분 줄게. 아니, 규민이는? 아니야. 정답. 정답. 자, 안 나온 사람들 여기 같이 한번 볼게. 안 나온 사람들. 자, 다음 알파가 2-i고 베타가 1 플러스 3i라고 할 때 시계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자,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자, 먼저 얘랑 공통인수가 알파네. 알파로 꺼내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고, 그리고 얘랑 공통인수는 베타니까 베타로 꺼내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고. 그러면 얘랑 얘의 공통인수는 지금 얘지. 얘를 공통인수 꺼내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게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면 먼저 알파 베타 얘의 합은 3 플러스 2i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 복소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바라고 쓰는 건데, 같은 표현으로 알파바 플러스 베타 바라고 얘기해도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알파바 플러스 베타 바라고 쓸 수 있고, 켤레 복소수는 허수구에 부호를 바꾼 수니까 3-2i 이렇게 쓴다. 따라서 얘는 여기 찾아놓은 3-2i를 써주고, 얘는 여기 찾아놓은 3 플러스 2i를 씁니다. 그럼 얘랑 켤레 복소수 관계니까 실수구의 제곱 플러스 허수구의 제곱 해서 13이에요. 이렇게 봐봐. 됐지? 자, 요거 필기 끝나면 2차 함수 개념부터 들어갈 건데 내용이 좀 많아.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 필기 덜 된 사람? 다 됐지? 자, 여기 다 칠판 볼게. 자, 지금부터는 문제 풀은 거의 없고 그냥 우리 영화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봐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 이야기를 기초부터 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 먼저 함수라는 이야기부터 해봐야 돼. 함수.
자, 함수는 뭐 각자만의 다양한 개념이 있겠지만 내가 정리해주는 함수는 함수란 x와 y 사이의 관계. 함수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함수는 숫자가 아니라 무자 x와 y 사이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보면 규민이랑 그리고 용훈이랑 그리고 뭐 범석이가 있었어. 범석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x라는 집단에 묶어볼게. 그리고 y라는 집단에는 장카설류, 장원영, 카리나, 설륜, 유나가 y라는 집단에 왔어.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한 이제 관계를 이제 알려줄 건데 규민이, 용문이, 범석이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장카설류가 한번 만나주겠대. 소개팅을 할 거야, 소개팅. 그래서 여기의 규칙은 반드시 x는 y에게 한 발만 쏴줘요. 한 발. 화살을 한 발만 쏴야 된다. 그래서 만났어 얘네들이. 규민이가 이렇게 딱 네 사람을 스캔을 하다 보니까 카리나가 제일 예뻤어. 그래서 규민이는 카리나에게 화살을 쐈고, 그리고 용훈이는 스캔을 다 해보니까 설륜이 제일 예뻤어. 용훈이는 설륜을 선택. 그리고 범석이는 보니까 장원영이 예뻤어. 장원영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이제 커플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함수란 x와 y 사이의 관계라고 했지. 그럼 이 세 사람이 y가 되는 대상 하나에게 한 발씩 화살을 쐈을 때 이 관계가 나왔네. 이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함수란 x가 될 수 있는 애 하나가 y가 될 수 있는 애 하나에게 화살을 한 발씩만 쐈을 때 그때 나온 이 결론을 함수라는 관계라고 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이 뭐냐면 x는 반드시 y에게 한 발만 쏴야지만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x가 y에게 두 발 쏘면 안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범석이가 비록 장원영에게 화살을 쐈지만 나머지 셋도 너무 예뻐. 그래서 범석이가 유나한테 화살을 쏜 거야. 그러면 이 관계는 올바른 커플 관계일까 아닐까? 범석아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커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x가 될 수 있는 애는 y가 될 수 있는 애에게 한 발만 화살을 쏴야지만 함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관계일 때만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기호로 넘어갈 건데, 자, 함수는 수학적 기호로 fx는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함수를 표현하는 기호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규민이가 카리나에게 화살을 쐈잖아. 이거는 수학적 기호로 표현해보면 규민이 여기 f라는 기능을 통해서 함수가 영어로 펑션 기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규민이가 어떤 f라는 기능을 통해서 카리나에게 화살을 쏜 거야. 그래서 규민이가 f라는 기능을 통해서 카리나에게 화살을 쐈다. 이게 지금 이 관계를 기호로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규민이가 f라는 기능을 통해서 카리나에게 화살을 쐈다. 그때 이 화살 맞는 카리나 있지. 이 카리나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읽냐면 함수값 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함수는 관계라고 생각해야 되고 함수값이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금 숫자를 써서 다시 한번 내가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자,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a, b, c가 있었고 y가 될 수 있는 숫자가 1, 2, 3, 4가 있었고 1, 2, 3, 4. 자, 그때 A는 1에게 화살, B는 2에게 화살, C는 4에게 화살. 그러면 이걸 기호로 쓴다는 소리는 A는 F라는 기능을 통해서 2에게 화살을 쐈다. 그래서 A의 함수값은 1 이렇게 읽는 거고 B가 F라는 기능을 통해서 2에게 화살을 쐈다. 그럼 B의 함수값은 2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수는 관계라는 걸 알려줬고 그리고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그때 화살을 맞는 이 대상들을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xy 관계식이 있었대. 그럼 이 관계가 함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x가 1일 때 만들어지는 y는 중량 얼마지? 2 말고 더 있어 없어? 그러면 x 하나가 y에게 한 발만 쐈다는 소리야. 그리고 x가 3일 때 만들어지는 y는 연제가 얼마지? 4 말고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애는 y에게 한 발만 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x와의 관계는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y는 x에 관한 1차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y가 1차식과 관계된 식을 우리가 1차 함수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y는 2x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있어. 얘도 x 하나에 y는 반드시 한 개만 만들어지지. 그럼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2차 함수라고 해요. 이렇게 되니? 그래서 지금부터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함수는 관계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전에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래프로도 우리가 함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프로도 우리가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서 함수 단원에서 반드시 그래프랑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y는 2x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근데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다는 소리는 자, x가 1일 때 만들어지는 y는 2가 되는 거고 x가 2일 때 만들어지는 y는 8.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나오겠지. 그래서 이 x, y를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1,2, 2,8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때 y축과 x축에 이 점들을 찍을 거야. 그래서 1과 2의 교차점 점 찍어주고 2와 8의 교차점을 찍어주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모든 점을 여기다가 표현하면 점들이 이렇게 찍혀. 그래서 이 점들이 모이면 선이 돼서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세 글자로 포물선 이렇게 읽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오는구나. 자, 그랬을 때 포물선을 또 우리가 용어를 좀 몇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2차 함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2차 함수는 그래프가 두 종류밖에 없어.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읽고 그래서 아래에서 봤을 때 볼록하다고 해서 아래로 볼록 그리고 얘는 위에서 내려갔을 때 볼록해서 위로 볼록 록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이 포물선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점 얘랑 이 포물선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점 얘 있지. 그래서 이 포물선에서 제일 아래에 있거나 제일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세로로 지나는 직선 같은 말로 y축과 나란한 직선을 우리가 축이라고 읽고 근데 2차 함수 때 이 축을 왜 배우냐면 2차 함수는 선대칭성이라는 걸 보여요. 선대칭성. 선대칭성이 뭐냐면 이쪽에다가 연두색 물감을 칠했어. 이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접었어. 그러면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2차 함수는 이런 선대칭성을 가져서 이 선대칭성이라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또 풀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정보를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포물선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살짝 이제 암기의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우리가 2차 함수식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를 y는 ax 제곱이라고 해. 그래서 얘를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고 이 기본형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이 기본형이 갖는 그래프의 성질 5가지 정도를 지금 암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이 기본형의 꼭지점은 0,0. 그 다음 우리가 2학년들은 지금 기말고사 문제 얼마 안 돼서 익숙할 텐데 자, x는 3이라는 직선을 그래프로 그리래.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은 x축 위에 3이라는 숫자를 찾고 3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x는 3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x는 0이라는 직선은 x축 위에 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 얘가 x는 0이에요. 그러면 x는 0은 지금 y축과 겹치는 직선이지. 그래서 이 x는 0을 우리가 y축이라고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된다.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2차원적 기본형은 꼭 시점을 잡고 0,0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 축의 방정식. 얘는 x는 0이다. 같은 말로 y축.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는 a의 숫자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으로 항상 그림 그려주고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블록으로 항상 그림이 그려져. 요걸 이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있는 a가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 이거를 알아야 돼. 무슨 소리냐면 y는 2x제곱이 있었고 y는 5x제곱이 있었어. 그러면 그 성우가 얘의 절대값 얼마야? 2. 하윤아 얘의 절대값 얼마야? 5. 그러면 절대값이 커질수록 수의 폭이 어떻게 된대? 좁아진다. 그래서 그 좁아지는 이유 때문에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폭이란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사이 얘네를 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5의 절대값이 2의 절대값보다 크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폭이 좁고 얘는 넓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4번. 4번. 나중에 공수투 배우면 대칭 이동 이런 거 다 배우는데 지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그 결론만 좀 알려줄게. 자, y는 ax 제곱을 x축 대칭을 시키면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주면 자, 일단 힘내서 잘 봐야 돼. 아까 전에 힘내서 보라 그랬지. 자, 먼저 이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y는 ax. 그러면 x축을 대칭, x축 대칭이라는 소리는 x축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하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 5번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남겨하자. 1부터 4번 기본형 꼭지점 축의 방정식 위로 올라 아래로 올라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x축 대칭과 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공수 1에는 이 2차함수 개념이 안 들어있어. 근데 보통 3학년 2학년을 보면은 3학년 때 이제 3학년 2학기 내신대기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반에 공수 다시 할 거 아니야. 다 까먹었다니까 2차 함수를. 그래서 반드시 2차 함수 개념을 챙기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 괜찮아? 잘 외우고 있어? 지금 3학년 2학기 하는 사람 없지? 이거 한번 들을 필요가 있어. 자, 다 외웠지? 해볼게. 자, 규민아. 기본형. 무슨 형? 수혜. 서진이. 은찬이. x는 0은 무슨 축? y축과 같다. 나연아 무슨 블록? 양수 음수. 수혜야 무슨 블록? 수혜가 아니라 이름 까먹었다. 이거 뭐였지? 하윤이었지. 하윤아 무슨 블록?
위로 불러. 양수 음수. 성과 어떻게 된다고? 그리고 범서가 얘를 x축 대칭동시키면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주고 기억 이응도 여기서 풀어줘야 돼. 자, 그 다음 5번째. 자, 우리가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그때 이 파란색 구간을 x가 0보다 큰 구간이라고 하고 이 연두색 구간을 x가 0보다 작은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때 잘 봐야 돼. x가 1일 때 이 좌표는 1,f1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x가 2일 때 이 좌표는 2,f2 나올 것이고. 그럼 여기서 x가 1에서 2로 증가할 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x좌표가 1에서 2로 증가할 때 y좌표는 요거나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여기 있는 x좌표가 그래프 위에 있는 커지고 있다. 그래서 1에서 2로 바뀔 때 y좌표가 커지고 있지.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x좌표가, 즉 x값이 증가할수록 따라서 y값은 증가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를 x는 마이너스 3 이러면 이 점은 x는 마이너스 3, f-3이 되는 거고, 여기를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x가 증가한다는 것은 오른쪽이야. 수야, x가 증가하는 건 무슨 쪽? 오른쪽으로 갈 때만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y가 증가하는 건 위쪽.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도 x가 0보다 작은 구간의 이 x값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x가 증가할수록 범서가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얘를 그래프로 이제 한 방에 마무리를 시켜주면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아래로 가고 있지.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보는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증가하는 건 오른쪽이라며.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들이 위로 가네.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하고 평행 이동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평행 이동. 그래서 큰 틀의 순서는 평행 이동 한번 듣고, 표준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듣고, 일반형 얘기 듣고,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거기까지 들으면 일단 기본 교육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진행해볼게.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이란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프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한다. 자, 평행 이동 개념 이렇게. 평행 이동이란 그래프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킵니다. 자, 용훈아, 평행 이동 뜻이 뭐라고? 그것을 은찬아 뭐라고 한다?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하는 거를 지금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조금 있으면 시간 줄게. 쉬는 시간. 힘내서 보봐. 자,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었대. 근데 얘를 이거 가기 전에 이것부터 출발해야지.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은 이건데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점의 평행 이동. 자, 점의 평행 이동이란 A, B가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점은 A 플러스 3,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확인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3,1이라는 좌표가 있었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래.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줌이나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어? 6,3. 수에는 이 점을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이동시키래.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서진이는 6,3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갔으니까 6,3.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이란 순수하게 이동시키는 만큼 각 좌표에 더해서 표현하면 이게 점의 평행 이동. 근데 도형의 평행 이동이란 이제 도형의 그래프라고 할게.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란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결과가 y 플러스 3은 f의 x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게 그래프의 평행입니다. 자 잠깐 환기를 위해서 우리 이거 어디다 써놓을 거냐면 93페이지에다가 요거 써놔. 평행이동 상하좌우로 이동 점의 평행이동 이렇게 그래프 평행이동.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전까지 이거 증명 하나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거 증명. 자, 덜 쓴 사람? 써. 은찬 어제 늦게 잤어? 자, 여기 볼게. 자, 평행이동. 자, 한 큐에 끝내자.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얘가 y는 fx야. 근데 이 그래프를 이미정 하나 뭐 얘를 잡아볼게.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켰을 때 이 점이 평행 이동돼서 여기 오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를 이 파란색 과정을 처리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얘도 이 그래프를 완성시켜주는 XY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도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증명의 포인트는 이 식을 어떻게 찾는가만 잘 관찰해주면 돼. 자, 출발할게. 자, 먼저 여기 있는 꼭지점을 A, B라고 해볼게. 그리고 평행 이동돼서 만들어진 이 꼭지점을 C, D라고 잡을 거다. 그리고 실제 이 증명은 니네가 공수2 가면 도형의 이동에서 어차피 해야 돼. 그래서 어차피 잘 들어둬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C, D. 자, 그럼 여기서 재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로. 자, A가 3만큼, 이 점이 3만큼, 2만큼 갔으니까 요 C라는 숫자는 A에다가 3을 더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b라는 숫자는 아니, 여기 d라는 숫자는 b가 위로 이만큼 가는 거니까 d라는 애는 b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a, b는 이 식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a, 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는 fa라고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이제 이걸 찾을 건데 먼저 자 여기서 여기 3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c 되는 거고 2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g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요 a와 같으니까 이 밑줄을 여기 그대로 대입. 그리고 이 b랑 이 b가 같으니까 물결을 여기 그대로 대입할 거야.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b 자리에는 물결 쓰는 거니까 이거 순서대로 쓸게. 이거 바꿔서 d-2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a는 밑줄이니까 대입해주면 f는 c-3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여기 있는 c는 문자 x가 될 수 있는 숫자지. 그래서 여기 있는 c는 문자 x가 될 수 있는 숫자니까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d는 문자 y가 될 수 있는 숫자지. 용문아 이게 뭐가 될 수 있는 숫자라고? 문자 y. 그래 문자 y가 될 수 있는 숫자야. 그래서 이 d 대신 y라고 쓸 수 있다. 따라서 c, d가 대입돼서 성립되는 관계식이 이건데 c를 x, d를 y로 바꿔줘서 이 식은 y-2는 f의 x-3이라고 이렇게 찾는 거야. 됐니? 따라서 이제 결론만 보여주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이제 이 두 가지 식만 집중하면 돼. 두 가지 식. 방금 여기 썼던 식이 이건데 평행 이동되면서 식이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서 식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 말은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켰다는 소리는 요 x 자리에 x 대신 x-3을 대입하면 이게 나온다는 소리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킨다는 소리는 요 y 자리에 y-2를 대입하면 이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평행이동식을 구할 때 이 증명 과정 모두 생략하고 3만큼 이동시키면 3 쓰는 게 아니라 x-3을 대입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면 y-2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럼 이 평행이동의 원리는 2차 함수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함수 그래프에 다 적용이 돼. 알겠지? 알겠니? 자 그러면 평행이동하는 거 연습만 좀 진행하고 쉬는 시간 바로 줄게. 자 다음 중 y는 2x의 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래. 2라고 바꿔볼까? 그럼 중이나 식 뭐라고 써야 돼? 지금 배운 개념으로 얘기해야 돼.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제곱. 잘했어. 자 그 다음 하윤이가 해볼 건데 y는 x제곱이 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래. 지금 배운 개념으로 얘기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y에 y 대신 y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또 y 플러스 1이랑 뭐라고 써야 돼? 바로 열고 3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소리는 x 자리에 x 대신 x-3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x-3의 제곱. 자 항상 배울게. 자 수혜야. y는 2분의 1 x제곱이 있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래. 식 어떻게 바뀌어? y-1은 2분의 1의 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용문이가 마지막
자, 용나 y는 3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키래. C가 어떻게 바뀌어? y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x 3 3 x 플러스 2에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따 이어서 좀만 더 연습해볼게요. 평행이동. 자, 시작.